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나는 말이 있다. 갈매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격려하는 방법을 배운 적 있는가? 사회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다. 사회 연수나 직원 교육에서 남을 격려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은 없다. 이처럼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자신에게 영향을 준 격려 방식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격려 방식도 제각각이다. 상대의 마음을 달래주며 장점을 칭찬해주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단점을 매섭게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알려주는 스타일도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격려받은 경험을 토대로 자기 나름의 방식을 만들어 상대방을 격려하게 된다. 이는 곧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상당히 드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나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 스포츠계에서 탄생한 후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최고의 방법. 상대방을 격려하여 단 1분 만에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대화 비법을 말이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격려를 자연스럽게 잘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는다. 예전에 스키를 배우면서 외국인 강사와 함께 탈 때가 많았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급경사면을 내려가기 전에 잔뜩 긴장하면 어깨를 살며시 두드려주며 침착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해 주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헤어질 때는 웃는 얼굴로 좋은 하루 보내요. 라며 단순하지만 힘이 나는 말을 해주기도 했다. 펩토크를 할 때에는 규칙들이 있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짧은 말을 사용한다.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한다.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사용한다. 상대방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는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의 힘을 익히면 당신이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의욕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1분 만에 상대방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말이 갖고 있는 힘과 그 말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말의 힘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활기를 찾아주고 원래 갖고 있는 힘을 전부 발휘하도록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세상 모두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한 어머니가 펩토크 세미나를 들으러 찾아왔다. 왜 펩토크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던 나는 세미나 중 그녀에게 무슨 이유로 참가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중학교 2학년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을 격려할 수 있는 말을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했다. 그녀는 다양한 격려 방법을 배우며 이틀간의 세미나를 마쳤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그 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따님은 그 후에 어떻습니까? 딸이 더 이상 왕따를 당하지 않게 됐어요. 어떤 말로 격려해 주셨나요?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너는 너인 그대로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내가 있으니까 엄마는 힘을 낼 수 있어. 라고 날마다 말해주었지요. 단지 그뿐이었는데 왜 왕따를 당하지 않게 됐는지 오히려 신기할 정도랍니다. 딸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어머니는 매일 딸에게 너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존재만으로 힘이 된다고 말해주었다. 운동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시험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네가 있는 것만으로 엄마는 기뻐, 고마워 라는 마음을 전한 것이다. 이것이 존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딸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엄마의 존재가 원동력이 되어준 덕분에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에게 하지마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렇듯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상대방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다. 당신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의욕이 생기는가? 우리는 대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말을 들을 때 의욕을 얻는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잘하네. 열심히 했구나. 이는 승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만족감에 의욕을 얻는다. 네가 있으면 도움이 돼. 늘 세심한 데까지 주의 깊게 보는구나. 고마워. 자네 덕분에 팀이 하나가 되었어. 이는 공헌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마음에 의욕을 얻는다. 존재란 당신 그 자체이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존재 의미를 인정받길 바란다. 사람은 자신이 도움이 됐다고 느꼈을 때 스스로의 가치를 실감하며 의욕에 불타오른다. 뭐뭐 해줘서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의 공헌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일본인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타이밍에 미안합니다 라고 말한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두르는데 문이 막 닫히기 시작했을 때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준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사람에게 미안해요 라고 하지 않는가. 물론 그렇게까지 해주다니 죄송하다 라고 말할 기회다. 이때가 바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기회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공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맙습니다를 사용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 당신은 멋지네요. 잘생겼군요. 예뻐요. 라고 칭찬받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없는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상대방은 나름 용기를 내어 당신의 좋은 면을 말해준 것이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누군가를 보고 멋지다고 느껴서 정말 멋지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면 조금 실망하지 않을까? 오히려 정말로요? 기뻐요 라고 대답하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무척 중요하다. 당신이 상대방의 평가를 받아들일 때 그의 공헌 욕구가 충족되고 그로부터 새로운 의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멋지네요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대신에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는 것이 좋다. 펩토크는 실전이 시작되기 직전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짧은 말로 전달할수록 효과적이다. 장황한 말에는 불필요한 정보와 의미 없는 반복 표현이 많아지기 쉽다. 이러면 실전 직전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말을 듣는데 집중력을 꽤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짧은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좀 더 빠르게 가볍게 전해지므로 가능한 한 쓸데없는 말을 줄여야 한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말하기 쉬운데 누구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해서 말을 걸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말이나 의욕을 이끌어내는 말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진심 어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부터 신뢰 관계를 쌓아두어야 한다. 이런 관계가 돈독할수록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고 실전 전의 말이 더 예리하게 와닿는다. 누군가를 한마디 말로 격려할 때에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짧고 단순한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수록 표현을 정성스럽게 다듬게 된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답게 해. 자신을 믿어. 너라면 괜찮아. 와 같이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는 말로 용기를 주고 자 해보자. 마음껏 즐겨. 좋았어. 같은 말로 등을 살짝 떠밀어주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주면 진심으로 마음이 든든해진다. 이를 계속하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된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